안녕하세요. 열심언니입니다. 얼마 전에 월급날이었죠. 25일 월급날. 월급날이 다가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소비를 꽤 알뜰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4살 3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3인 가구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알뜰하게 살자. 이때 아니면 돈 못 모은다. 아끼자. 예요. 작년 하반기 부동산 폭락기? 폭락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공포기에 저희 자가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올해 초부터는 주담대도 착실하게 갚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주담대를 제외하고 매년 현금 2천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물론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더 줄더라고요. 사실 원래 저나 신랑 둘 다 그렇게 크게 사치를 하지 않는 성향이기도 하고 저는 특히나 육아에도 사치는 없다라는 게 제 모토예요. 물론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만 가도 요새는 애들한테 돈이 굉장히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최소 6살 또는 한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랑이랑 둘이서 알뜰하게 앞으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깨닫고 있고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도 알뜰살뜰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육아용품 진짜 비싸죠. 육아용품 다 새 거 살 필요 없어요. 꼭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유모차도 차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타는 차인데 안전하고 튼튼한 거 사야지. 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꼭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애가 태어나서 처음 타는 차인데 이퀄 비싼 거, 안전하고 이퀄 비싼 거, 튼튼한 거, 이퀄 비싼 거. 결국 비싼 거 사야지. 거의 이 말이더라고요. 육아용품을 구매를 계획을 하실 때 이게 대체가 가능한 품목인지를 미리 따져보고 구매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뭐 젖병이나 손수건, 뭐 식기, 뭐 분유, 기저귀 이런 대체 불가능한 품목 외에 장난감이나 책, 뭐 유모차, 옷, 뭐 자전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물려받아도 되고 요새는 중고거래여도 엄마들이 대부분 다 깨끗하게 쓰고 깨끗하게 닦아서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나도 깨끗하게 쓰고 다른 분에게 내어줘도 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니멀리스트이기도 하고 시기시기마다 필요한 장난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때에는 아기 체육관, 뭐 200일부터는 뭐 쏘서, 돌이 거의 무력되었을 때에는 뭐 점퍼로 이런 식으로 큰 돈이 드는 장난감들은 거의 다 당근을 하거나 아니면 렌탈했어요. 그리고 딱 그 사용 시기가 끝나면 바로 처분했습니다. 당근으로 내놓던지 나눔을 해주던지. 그리고 책도 저는 거의 당근했고요. 아니면 웬만한 건 단행본으로 사가지고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혔고 전집의 경우에는 새 책으로 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전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뭐 1인당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 한 45만 원 정도 몽땅 털어가지고 전집을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1일 1카페, 엄마들 모임 이런 거 일절 안 했어요. 요새 진짜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커피 2개 시키고 뭐 빵 2개 먹으면 그냥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15개월 정도일 때 이제 회사에 복직을 했고 복직을 한 지도 이제 그로부터 1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휴직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런 과한 육아 모임으로 인해서 지출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직했을 때에는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와서 홈커피 내려 마시면서 그냥 하루 종일 공인중개사 필기 공부했고요. 1차밖에 못 땄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고 나서는 사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잦은 육아 모임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뭐 얼마나 뭐 양질의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만날 때마다 뭐 3만 원씩 4만 원씩 지출을 해요. 그거 안 해도 아기가 정말 쑥쑥 잘 크더라고요. 세 번째, 핫딜, 공구 이런 소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SNS를 우선 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끊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우선 내 시간 관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쓸데없는 소비도 줄었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런 과시용 피드를 보면서 느끼는 불필요한 그런 감정 소모 역시 엄청 줄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새 뭐 핫딜이다, 공구다, 뭐 인스타로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그게 정말 좋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게 되고 굳이 핫딜 때 안 사도 그냥 필요할 때 적기에 사면 됩니다. 그래봤자 따져보면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미리 사서 뭐 쟁여놓느니. 실제로 제가 자주 사는 육아 필수품이 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타로 이제 공구를 뜰 때 사는데 그때 안 사도 그냥 비정기적으로 저는 떨어지면 사거든요. 따져보니까 한 배송비? 한 3, 4천 원 정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 4천 원 때문에 뭐 인스타 공구 언제 뜨나 계속 피드 보면서 기다리고 또 뭐 하고 그러느니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찾아봐서 적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소하게 하지만 이런 것들부터 모아야 사실 이게 모여서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육아 지출 습관 몇 가지 공유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희도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지금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시기라서 이렇게 아낄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좀 더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생이 되면 분명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그런 기타 지출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금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또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함께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 만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